자, 이번 시간에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파트 2 검색 광고 실무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광고의 이해입니다. 챕터 1이죠. 검색 광고는 원래 사실은 처음에는 광고가 아니었어요. 검색 결과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진 공간이었죠. 애초에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던 광고 기법은 이런 배너입니다. 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많이들 보셨죠. 이런 배너 광고가 이제 가장 먼저 도입이 됐고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이런 검색 결과는 이게 무료 정보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어떤 서비스였고, 그 옆에 이제 나오는 이런 쪽에 이제 배너 광고가 나왔는데, 이제 오버처닷컴이라는 회사가 1999년도에 검색 광고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때가 많은 뭐 잡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용자들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서 광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몰입했던 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께 상단에 노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걸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SEO라고 아시죠? 그 웹사이트를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적화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많이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버처닷컴에서 그걸 아예, 야, 그러면 돈을 받고 팔면 어떨까? 경쟁 방식으로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을 위에다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야후라든가 라이커스라든가 유명한 검색 엔진들에 다 서비스를 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구글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애드워즈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료로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2002년에는 이 오버처 코리아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직접 시장에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에 다 오버처한테 광고를 내면 거기서 이제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어 그때 인제 SEO라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에 최적화도 하지만 광고를 통해서 인제 상위에 노출하는 이런 접근 방식들이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오버처를 통하지 않고 '우리도 구글처럼 직접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제 점점 네이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다른 사이트들의 이 오버처가 광고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용자들도 주로 네이버를 선호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사라졌고, 나중에는 오버추어는 야후에 인수됐고, 야후가 또 접속자가 구글한테 밀리면서 오버추어에 처음에 시도했던 비즈니스들은 전부 점유율이 높은 검색 엔진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검색 광고가 만들어진 거죠. 이 광고주는 검색 결과에 광고를 직접 노출하거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것에서는 공식 대행사를 인정을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일정한 어떤 자격이 되는 회사들을 좀 엄선하고 있죠. 근데 직접도 가능해요. 직접을 하면 이제 그 뭐랄까, 마일리지 같은 걸 주기도 하고 광고주들한테 안내를 해 주기도 합니다. 영세한 경우라면 직접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예산이 많아지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행사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발적인 검색 활동에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잠재 고객에게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무슨 소린가 하면, 사실은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로그인 베이스는 아니죠. 어디서나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뭐 성별, 연령 이런 식으로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걸 타겟팅할 수 있죠. 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제품, 그 카탈로그, 그 카테고리에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고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은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워드 연관도, 광고 콘텐츠, 업종별, 등록 기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게 뭐랄까, 확장 검색 이런 걸 통해서 아 또렷하게 내가 이걸 시키고 싶지만 광고주가, 그런데 구글이 판단하기에 소비자들은 이 업체를 요런 식의 검색 결과로 접근하고 싶다, 찾고 싶다 이렇게 되면 약간 그 검색 결과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광고주가 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좀 가공하기도 하죠. 그런 거에 이제 알고리즘을 활용하기도 하죠.
이커머스와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최근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 이런 거,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곳에서도 검색 광고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상위에 보시면 광고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검색 광고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검색 광고의 참여 주체를 한번 볼게요. 광고주가 먼저 있어요.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에 그 결과를 노출시키고 싶어하는 많은 광고주들이 한정된 지면에서 원하는 위치에 노출시키려고 광고가 발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광고 대행사가 있어요. 이 광고 대행사는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 광고주의 모든 광고를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이제 뭐 그 관심을 갖고 대행을 해주는 업체죠. 광고 소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모델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대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검색 광고만 대행을 하는 회사들도 있죠. 네, 그래서 광고를 대행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TV 매체는 한정돼 있잖아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랩의 역할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디지털 매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디어랩이 다양한 광고 상품을 광고 대행사한테 소개하고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한테 판매하는 이런 구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소개하는 이 미디어랩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검색 광고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방식이에요. 클릭한 만큼만 돈을 낸다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리고 클릭한 만큼만 광고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죠. 입찰가와 광고 품질에 따라 노출 순위가 결정되면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이냐라고 하면, 배너 광고나 TV 광고 같은 경우에 그냥 광고가 노출이 되면 광고를 얼마나 많이 받든 그거와 상관없이 돈을 똑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죠? 예. 뭐 1억을 내고 런닝맨 어디 이런 방송에 내면 그 이후에 시청자들이 얼마나 받느냐는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검색 광고는 그냥 클릭해서 웹사이트로 넘어간 만큼만 돈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죠. 단점은 브랜딩 광고에는 부적합해요. 브랜딩 광고다라고 하는 건 이 카테고리에서, 예를 들면 운동화라면 운동화, 뭐 자동차라면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 신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제품을 사람들이 검색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알려야 되는데 해당 키워드를 넣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딩 광고는 부적합하죠. 반대로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방송 사이에 새로 차가 출시됐습니다, 신발이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노출시킬 수 있어서 브랜딩 광고에는 그런 게 오히려 적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 클릭, 부정 클릭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죠. 경쟁사가 임의대로 막 클릭을 해서 비용을 소진시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죠. 자, 그다음에 광고 운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장점은 비용을 직접 확인하고 또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즉각적인 광고 설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다음 주가 명절이면 예산을 축소해서 그때는 광고가 안 나가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TV 광고 같은 거는 미리 사전에 청약을 다 해요. 추석에는 뭐 서비스를 더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사전에 한 달 전에 또는 두 달 전에 미리 그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부킹을 해야 되고, 그걸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디지털 광고가 참 강점이 있죠. 그다음에 단점은 과도한 관리 리소스를 투여해야 되죠. 한 달 전, 두 달 전에 부킹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디지털 광고는 계속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입찰가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어요. 사전적으로 이게 얼마다라고 금액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키워드는 갑자기 사람들의 수요가, 광고주들이 막 몰리는 키워드가 있으면 천정부지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순위를 1순위로 조정해 놓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갑자기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에요. 바로바로 내가 예산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반영되는 데는 좀 오래 걸리고요. 클릭이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찍히는 것도 바로 지금 실시간은 아니고 뭐 한두 시간 지연되거나 뭐 그런 데이터들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핵심 성과 지표가 있어요. KPI라고 하죠. 수치로 표현 가능한 광고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키워드는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를 말하죠. 그중에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 키워드는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거죠. 비싸요.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거 이런 건 운동화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거죠. 구두, 남자 구두 이런 것들 대표 키워드고요. 세부 키워드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브랜드명이죠.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게 세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절성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조회수가 높은 계절, 뭐 슬리퍼라든가 뭐 어그 부츠 뭐 이런 것들은 그 시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광고 소재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광고 문구를 말하고, 확장 소재는 전화번호, 위치, 뭐 추가 링크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예. 그다음에 T&D라고 많이 씁니다. 예, 요건 이제 현업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제목하고 설명문을 T&D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URL은 웹사이트 주소죠. 연결 URL하고 표시 URL이 있는데, 연결 URL은 예를 들어 뭐 웹사이트에 한 5번째 페이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결 URL이라고 하고, 상단에는 뭐 네이버.com 이렇게 끝나는 간단한 그 주소를 말합니다. 이 기억이 나는데, 오버추어가 처음에 광고를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요 연결 URL하고 표시 URL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제안했던 기억이 나요. 오버추어에. 이 표시 URL은 단촐하게 앞에만 하고 실제로 연결되는 URL 긴 것들이 있어요. 특히 한글로 된 거는 막 그 용어가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광고주들이 광고에 노출되면 소비자들한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거를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일반화된 방법이죠. 품질 지수는 광고 소재가 키워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광고 적합도라고 하는데,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을수록 소비자들이 광고에 반응하는 게 더 좋죠. 효과적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제가 볼 때 빙 같은 거 검색 광고를 해보면, 빙은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상관없는 것들을 비용만 내면 노출시켜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광고주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들어오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그 비용에 따라서 그냥 검색 결과와 상관없이 노출시키는데, 그러면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덜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구글이 그런 걸 잘하는데, 키워드가 되게 관련성이 높고 그걸 숫자로 표시를 해요. 10점 만점에 몇 점씩 해서 좀 더 좀 순위 같은 것들을 임의대로 조정하고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요런 걸 적용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순위 지수들이 있죠. 이 입찰가와 품질 지수를 가지고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입니다. 실제로 클릭을 해서 구매나 뭐 원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전화 통화라든가 웹사이트에서 장바구니 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이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직접 전환은 보통 30분 을 한 타임으로 봐요. 그래서 광고를 클릭하고 30분 이내에 원하는 행동을 한 걸 직접 전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광고를 한 번에 보고 바로 구매를 하거나 액션을 취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용자들이 여러 번 그 광고를 클릭하거나 보고 들어가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보고 그러겠죠. 그걸 보통 최장 1주일에서 20일 정도를 봐요. 그걸 간접 전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들어와서 결제를 했지만, 이 사람이 한 10일 전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는 그걸 간접 전환으로 판단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광고 노출과 관련된 용어와 산출식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아셔야 돼요. CTR, CVR 이런 게 있는데, CTR은 클릭률, 클릭스루 레이트이라는 뜻이고요. 전환율은 컨버전 레이트예요. 클릭률은 그러니까 노출 대비 클릭 수를 말하죠. 밑에 무수가 노출 수고요. 클릭 수, 요거를 비율로 나눈 겁니다. 전환율은 클릭한 사람이 얼마나 매출로 이어졌는지, 이게 CVR, 컨버전 레이트. 네, 그래서 구매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로아스라는 게 있어요. 광고 수익률. 그다음에 ROI라는 게 있어요.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ROI라는 걸 더 많이 좀 편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건 회계에서도 나오고 경영학 전반에 나오는 용어고요. 요 로아스는 검색 광고나 이런 광고에만 나오는 용어인데요. 로아스는 ROI는 투입 대비 걷어들인 이익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보면,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원가를 빼고 이익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광고비로 나눈 거예요. 거기에 백분율을 한 거고요. 광고 수익률은 그냥 딱 광고를 통한 매출이 있고 거기서 광고비 투입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렇게 단순하게 좀 더 계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클릭당 비용은 한 번 클릭했을 때
광고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이걸 계산하는 거고요. 전환당 비용은 CPA, 클릭 퍼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연결된 다음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 때까지 지불된 광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고요. 전환수를 광고비로 나누는 겁니다. 판매당 가격도 전환당 비용과 거의 유사한데 검색 광고에서 이제 좀 독특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산식은 똑같습니다. 이 전환수가 사실은 구매 건수랑 동일합니다. 이게 판매를 우리가 액션으로 전환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양한 검색 광고 상품과 노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서 다양한 미디어 믹스 전략이 가능하다. 검색 광고의 노출 순위는 입찰가와 품질 지수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고객의 검색을 통해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검색에 따라 조회되는 검색 결과의 노출수만큼 과금됨으로 효율적이다. 노출수가 아니죠. 클릭수만큼 과금이 된다고 했어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전환율 공식으로 옳은 것은? 네, 이런 문제예요. 이 CTR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시는 김에 좀 더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 친절하게 전환율이라고 나왔는데 CTR을 묻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광고를 클릭한 숫자를 광고를 노출한 숫자로 나눈다. 요거는 클릭률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매로 이어진 숫자를 광고를 클릭한 숫자로 나눈다. 네, 이게 정확하게 전환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고를 클릭한 숫자를 구매로 이어진 숫자로 나눈다. 이거는 전환율 공식을 뒤집었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잘못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 구매로 이어진 숫자를 광고를 노출한 숫자로 나눈다. 여기서 광고를 노출한 숫자를 가지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광고 노출 효과와 관련된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환은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구매 등의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 맞죠? ROI, 일원의 광고비로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맞죠? 표시 URL, 광고 소재를 클릭하면 표시되는 웹페이지 주소다. 네, 클릭하면 표시되는 건 연결 URL이에요. 대표 주소 말하고, 표시는 클릭하지 않을 때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그걸 표시 URL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품질 지수, 광고 소재와 키워드의 연관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광고 적합도를 말한다. 네, 네 번째 주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용어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서는요, 이 주관식 문제에서는 정확한 명칭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반드시 쓰셔야 돼요. 검색 광고에 땡땡땡은 투입한 검색 광고 비용 대비 판매될 매출액을 말한다. 네, 이걸 뭐라고 했나요? 네, 로아스예요. 로아스에 대한 문제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로아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검색 광고에서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보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돼서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가를 판단하는 게 로아스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쇼핑몰 같은 거 마케팅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당연히 광고비를 안 했는데 검색을 통해서 클릭 들어와서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로아스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광고비가 들어갔으면 비용만큼의 수익이 이제 얼마가 창출됐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로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광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험 보신 분들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일주일 내에 그럼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번호랑 같이 몇 번 문제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